현우석 부총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부당한 단가 인하 근절 대책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물가가 국제유가의 하락과 원화가치 절상으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1.8% 하락해 6개월 만에 최고치 하락률을 보였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9.6% 낮아진 수준입니다.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 5천 명 늘면서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5월 실업률은 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1%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고용률은 60.4%로 역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5만 7,579원으로 지난 5년 새 1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비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남부지방부터 차차 갠다고 하니까요. 내일부터는 좀 맑은 날씨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더위가 좀 주춤해서 반가운 면도 있네요. 자, 흐린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조금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8.96포인트, 9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920선 내주더니 다시금 1910선마저도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죠. 어제가 4천억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3천억 좀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얼만큼을 내다 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합해서 그만큼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위안이 됩니다. 548.67포인트로 0.8포인트 소폭 올라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꽤나 많이 팔고 있습니다. 329억 원 팔고요. 개인만이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0.8원이 내렸습니다. 1133.2원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연일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0선 잠시 뚫는 듯 하더니 다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이거 아직까지도 완전히 좋아지려면은 꽤나 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추가로 급락할 경우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변동성 확대 요인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같이 부정적인 장세에서는 더더군다나 염려가 크지요. 신성용 대표의 이슈인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동종업종 내에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관심이 확산된다고요. 저성장 국면에서 수익률 찾기 재점화 가능성과 외국인 집중, 차별 심화 대비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남북 경협주, 이 북한의 이 태도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죠. 방산주는 반면에 상승하고 있다고요. 기존의 경협주 비중은 좀 축소하고 방산주에 대해서는 추경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대봉 LS고요. 종목 돌직구, 국내 악재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향후 FOMC 회의에서 글로벌 증시 안정화 방안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140만 원 선까지 내줬습니다. 시장이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하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큽니다. 그 전망과 대응법을 일러주시죠. 예,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하락세는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수급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점이 어느 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수준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방향성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지언정 중기적으로는 결국 적정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낮아진 실적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PER이 8배선 부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타 업종과 글로벌 주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충분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단기적인 수급 요인만 완화되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거래량이 한 34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15만 5천 주,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채워져 있고요. JP모건, CT, CL, UBS, 메릴린치, 도이치 등등 거의 뭐 모든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내놓는 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잘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반등세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가능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어제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락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반작용 형태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거래소보다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반등세가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맞물려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여타 글로벌 증시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과거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을 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주가가 급락했을 때 개인들의 투매 때문에 주가 약세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 조절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고 반등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주목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대형주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그늘이 드려진 상황에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와 관련한 대응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주십시오. 일단 현재 매수 차익 거래 잔고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달 만기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순차익 잔고가 한 4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만기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불안정한 투자 심리가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건상으로 보면은 매수 차익 거래 잔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프레드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과연 이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위축된 투자 심리하고 맞물리면은 조금 더 하락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 부분들을 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만기일 걸 감안하면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형주 내일 만기일과 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1900선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1900선에서의 지지력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하락했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내일 주가 하락 시에는 대형주는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 현 시장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략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시장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시장 내 가장 큰 관심거리다. 당연한 거겠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를 조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우리나라 시장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금융시장 다른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수익률 찾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당면 과제를 안고 가는 시장이다라는 것. 따라서 수익률 찾기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 집중 이런 부분들 결국은 종목을 확산시켜서 이제 펼쳐 나가시는 건 아니라 집중 그리고 차별화가 조금 더 심화될 부분을 대비하시는 조금 더 종목을 좀 좁혀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시장 대응 전략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마련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까지 붕괴되면서 하루에 몇 조 원어치 시총이 날아갔네 어쨌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불안한데 더더군다나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나오는 분석들이 이런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SK 하이닉스 워낙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여타 IT 관련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더 붕괴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일단 내일 하루 앞두고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부분과 이제 현선물 간의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기능의 경쟁이 아니라 가격의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아무래도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해서의 어떤 혁신이나 진화 쪽보다는 조금은 더 가격 경쟁으로 몰려갈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그동안 구가했었던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핸드폰 분야에서의 어떤 탁월한 이익성이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큰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 부분,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동 매매, 추격 매매라든지 아니면 뇌동 매매는 조금 좀 자제를 하시고요. 내일 상황 좀 지난 후에 조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딱 미국의 SK 하이닉스를 벤치마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주가 추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3, 4주간 돌아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한 4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계속 상승 추세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어쨌든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지난 5월 달을 보시면 한 7,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어제까지 1.7조 원 순매도고요. 오늘까지 합쳐진다면 약 한 2조 원에 이르는 순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역시 좀 비슷한 상황 야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S&P의 신용등급,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치 상향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달러와의 강세를 조금 더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 연출을 시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다소간의 좀 매도세는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이제 다시금 매도세로 확연히 좀 돌아선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뭐 3천억이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좀 안정적인 수익처를 쫓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우리 시장 내 계속해서 불었던 바람이었죠.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금리 기조, 저성장 기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결국은 뭐 고수익원을 찾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의 우선주가 왜 지금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원 찾기에 다시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 아무래도 조금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 상황들 아무래도 조금은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로 재차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은 불과 이제 뭐 한 3, 4주 전 코스닥이 하락 급락하기 전까지는 좀 한 시총 한 1,000억에서 2,000억 원대, 3,000억 원대 이르는 매우 좀 작은 종목들에는 관심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된다라고 치면 그렇다면 일단은 시총이 큰 종목들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통 관련된 지금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되겠죠. 뭐 CJ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GS 홈쇼핑 이런 부분들 그 홈쇼핑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집중되는 분위기다라는 것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경기 방어주 꼭 좀 포트에 담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 통신을 그 가장 대표적인 주식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통신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시장 내에서의 어찌 보면 도피처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통신주 계속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담아둬야 된다. 특히 통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좀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에 뭐 관망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뇌동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그대로 좀 지켜보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손절가를 분명히 정해놓고 매수에 가담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를 이탈하는 종목들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별로 나오신다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 가시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차별화 그리고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서서히 손절매를 과감하게 시키시고 그런 종목들로 이제 옮겨가시는 그런 집중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MSCI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중국의 뭐 신규 편입 후보군 뭐 입성 가능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나라들이 다시금 또 신흥국의 뭐 편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돈들을 이제 나눠 먹어야 될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장기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국가로부터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 야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계속되는 현재 뭐 CDS 프리미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히려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나라의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진 증시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쏠릴
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들 조금은 좀 외국인 너무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이 MSCI 이제 그 관찰 대상에 들어갔죠.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금이 중국으로 이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환율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불확실한 부분들, 환율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처럼 자유로운 변동 환율이 아니라 일단 뭐 변동 환율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정 체제의 변동 환율이라는 것 조금은 좀 외국인들의 어떤 손발을 묶어 놓고 어떤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섣불리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따라서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타 이머징 국가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어떤 그 우려감은 조금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중과 함께 설명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은 좀 팔고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기회로 해서요. 일단 그 기존 5% 반등시 매도라는 그런 측면 유지했던 부분을 오늘 이제 그 완전히 좀 제외를 시킬까 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약간 좀 보수적인 견지가 필요해 보인다. 시장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석유화학 5% 비중을 그러니까 아예 그 포트 제외한 부분을 현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 다소간에 이제 그 핸드폰 중심에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완전하게 좀 바꿔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장비주 역시 그리고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 IT 계속 그 35%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10%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통신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장 안전적인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고성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업종 따져본다면 통신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통신업종 그대로 1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주와 지주사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조금 지금 현재 포트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계속 저런 말 나오고 있죠. 한동안 잊혀졌었던 필수 소비재 이제는 서서히 관심 가질 때가 됐다라는 것. 최근에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유통주들의 어떤 그 반등 부분, 바로 이제 그 필수 소비재의 어떤 그 서곡이 아닐까. 따라서 먼저 그 유통주들이 좀 상승을 해준 다음에 필수 소비재들이 재차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산주 20%, 지주사 역시 PBR 관점에서 지금 현재 좀 계속 10% 유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산주, 통신, 지주사, 자동차, IT 등등으로 편입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과 전략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관통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남북 대화 무산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가 이제 하락하고 또 반면에 이제 방산주는 그 반사익을 얻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북한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되도안을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판을 깨고 나가니까 이 남북 간의 좀 해빙 모드를 기대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에 손을 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샘플러스의 정태희 멘토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뭐 제일 못 믿을 게 이 북한이라고 이 남북 그 관련해서 이 경협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꽤나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하락, 방산주의 상승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배경은 말씀해 주셨듯이요. 최근에 이제 남북 그 당국 회담의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보였던 남북 경협주가 그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면서 급락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서 그 방산주가 소폭,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을 전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테마주의 특징이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예측과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북한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변수를 전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대지 좀 말아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자, 이처럼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반대로 방산주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어떤 전망을 내리십니까? 일단 뭐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종목은 그 향후 이제 정부와 그 북측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 조율에 따라서 또 시비가 엇갈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린다면 기존의 경협주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물론 이제 뭐 오늘 하한가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조금 그 이해관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에도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2001년도 3월에 그 5차 장관급 회의도 이런 형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또 4월 달에도 적십자 회담이 또 북한의 일방적인 그 통보에 의해서 무기한 연기됐는데 두 사례를 보면 그 후에 6개월, 각각 6개월, 4개월에 다시 재개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방산주나 뭐 남북 경협주를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만간에 재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실을 보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길게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시장에서 반대급부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소폭 상승은 나왔지만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도발이 나와야 북한의 도발이 나와야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이 경협주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들이 북한의 어떠한 움직임에서 갑자기 중간에 결렬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그 화전 양면 전술에 의해서 어떤 도발이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경협주는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건 홀짝과 같은 종목이고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좀 대응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추격 매수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섣부르게 지금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투자 가능한 종목 찝어주십시오. 일단 뭐 투자 가능한 종목은 없고요. 그 투자 가능한 종목을 없는 이유는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팁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로만손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만손에 대해서 관심은 좀 두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투자 가능할 만한 종목은 없다. 이런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익 다이어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상당히 악화됐던 전반적인 수익률이 지금 상당 부분 또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뭐 전문가분들의 실력이 워낙 좋아서이겠죠. 거의 전 종목이 손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 4종목이 모두 수익권으로 다시 돌려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진우 팀장의 SL은 벌써 두 자릿수까지 11.9% 수익을 올렸고요. 대한약품도 추천받은 지 얼마 안 돼서 4% 넘게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네오이즈 게임즈, 이오테크닉스 손실권에서 수익으로 세웠고요. 이수 페타시스 한 종목만이 마이너스 8.8%로 손절가를 터치를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진우 팀장의 SL이 위너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연결하는 아이러브 스탁의 전진우 팀장 오늘의 위너시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L이 수익률이 벌써 그냥 두 자릿수로 확 올라섰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의 12% 가까운 수익이라니까 더더군다나 빛이 납니다. 자, 이제 뭐 추천해 주신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면 이제 목표가에 금방 도달할 듯도 싶거든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즈음에서 욕심을 좀 줄여볼까요? 네, 앵커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지난 한 주 한 7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했었고, 이번 주 월요일 그 기계적인 반등을 제외하고는 좀 오늘 역시도 뭐 하락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 좀 부정적인 코멘트 나오면서 좀 시장 급락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었고, 그에 따라서 IT 부품주들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 주간 그 대부분의 업종들 낙폭이 컸던 가운데 반대로 또 운수 창고 업종, 그 다음에 섬유의복 쪽으로 좀 매수세 들어오면서 XL 역시도 다행히 좀 소폭 반등하는 그런 한 주간 움직임을 줬었고, 이번 달에 이 코스닥 급락 크게 주는 이유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나 일본 경제 회상 방안에 대한 우려, 이런 글로벌 이슈도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초에 그 제약과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좀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 이 코스닥에 대한 레벨 부담감도 있던 시점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근 지수 급락에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종목들도 그래서 또 제약과 IT 부품주들이었고, 반대로 요 SL과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엔화 약세로 인한 실적 전망, 부정적인 실적 전망을 이미 갖고 조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같은 급락장에는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수급상 지난주 연기금 중심으로 좀 기간 수급도 좋고 해서 지난주 목표가 18,500원으로 또 윗가격을 뚫는 가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 그 사이 17,500원대에 좀 강한 매물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종목 접근했던 관점대로 최근이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산술적이든 기술적이든 기준되는 가격에서 하락을 하면 접근을 하고 그 이상 되면 또 나오는 이런 짧은 매매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니까 시장 대부분 종목들 좀 하락할 때 다행히 수익 본 종목이니까 현재 매물대 구간 안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낙폭이 컸던 다른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짧게 접근하고자 했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낙폭 과대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 보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오늘 대봉 LS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달 5월 22일 날 한 차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원료 의약품이랑 화장품을 원료를 제조하고 있고요. 어사리 업체도 관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단은 먼저 회사의 실적 성장성에 대한 관점은 그때 지난달 5,940원대 고점 찍고 소폭 조정 받았던 5,000원대 초반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완성품 시장, 화장품과 제약시장의 완성품 시장이 꾸준한 성장성에 근거를 두고 그 원료를 납품하는 원자재 업체로서 이 회사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수급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모습 보시면 지난달에 종목 소개되면서 그 가격대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연초부터 3,500원대부터 상승은 했지만 급등이 아니라 4,100원대 그리고 4,600원대 물량을 다지는 계단식 상승을 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밀리게 되면 재차 4,600원대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인 5,150원을 그때 소개해드리면서 타이트한 손절가로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 대봉 LS의 지난주 움직임을 보면은 4,510원대를 최저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급락을 해도 그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오히려 좀 상승하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 그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줄 때는 굉장히 굵고 짧게 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시장 급락 움직임인데 사실 그래봐야 아직 한두 주밖에 지난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도 여전히 좀 장중 변동성도 크고 섣불리 반등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실적
기대치가 있는 회사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오늘 4,750원대 종가 부근에 접근을 하고요. 지난번 손절 구간으로 제시드린 5,15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선절가로는 지난주 수요일 저점이었던 4,500원을 선절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봉 LS 가격대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낙폭과대 새로운 종목으로 좀 바꿔타자라고 하면서 드린 종목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체크 포인트 일단 세 가지 짚어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남북 당국 회담 무산된 점, 그리고 또 이번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북 협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제 남북 당국 회담이 이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비록 저희가 이제 축구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그래도 같은 시각에 이런 소식이 들릴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요. 너무 이유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일단 우리 정부가 그래도 우직하게 북측을 밀어붙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아마 속만 지금 끓이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로만손을 아까도 멘토분께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로만손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남북 경협 테마에 지금 섞여 있긴 하지만서도 일단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으로도 납품 수량이 엄청나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성공단으로 다시 입주만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또 실적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남북 테마에 이제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래도 조만간 그래도 북측에서 그리고 다시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바로 손절매보다는 그래도 지금 더 보유하셔서 기다려보시면 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한국 증시가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무산됐는데, 근데 이 점은 일단은 예측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흥지수로 이제 유지한다는 의견인데, 하지만 이번 편입 불발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인 만큼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였죠. 중국 증시가 이제 선진지수 편입된다는 말과 함께 엄청난 양의 외인 물량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나갈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전부 허구로 보고 있고요. 일단 된다고 해도 중국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유입은 그래도 2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예견된 바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최근 수급 봤을 때, 삼성전자 이제 외인들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이제 개인과 이제 기관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은행에서는 그래도 또 삼성전자의 전망을 이렇게
그다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반면 그래도 내국인 반응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새로운 혁신과 그래도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그래도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 뭐 지금 현재 수급 상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누구 예측이 맞을지는 그리고 또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제 판단으로서는 내국인과 이제 국내 기관의 의견이 더 맞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일단 삼성전자 뭐 혁신 일단 처음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그동안의 탄탄한 기반과 삼성전자에 대한 탄탄한 기반과 이제 앞으로의 또 과감한 경영 전략을 통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삼성전자 다시 그래도 주가 반등과 함께 그래도 실적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남북회담 무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그런 좋은 영향을 좀 받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남북회담이 무산된 게 어떤 뭐 핵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다라면은 기대감을 그냥 어느 정도 또 뭐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뭐 그다지 뭐 아주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은데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뭐 박차고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금 이게 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뭐 단기간 내에 다시금 또 재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망과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시라 남북 경협중을 보유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협상이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 가능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은 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또 지금 아직은 상황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되 그래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그래도 뉴스를 조금씩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오늘장 마감 전략 일단 실적과 수급을 꼭 보자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3거래일째 지금 강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수급 상황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지난 3거래일 동안 약 2조 원가량이 빠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물량이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계 자금이 약 8조 가량 이제 빠져나가는데요. 제 판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그래도 6월 만기 통해서 선물 옵션으로 이제 이득볼 심산으로 지금 포지션 구축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만기 이후에는 그래도 매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또한 이제 현재 보험과 함께 연기금 게다가 투신까지 순매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도 지금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모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실적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조금씩 모아간다는 의미로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아무래도 수익 크게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겠고요. 일단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유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에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관련돼서 이제 안정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즉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시고 게다가 또 종목에 관련돼서는 꼭 실적을 꼭 보셔라.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꼭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주에 좀 피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고 이런 기회에 경기 민감주에 한번 배팅을 해가지고 부진했던 수익률을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대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주실런지요?
네. 일단 저는 경기 방어주로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히 경기 민감주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요. 솔직히 이제 더 빠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래도 조금씩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한솔 테크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선 충전 관련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LED 관련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한솔 테크닉스에 관해서 일단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 이제 2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태양광 부분과 함께 BLU 부분 또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열적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부분에 이제 빠른 회복 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버터 판매 증가 등을 통해서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분기 매출액은 그래도 8개 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3분기를 또 지켜보자면요. 일단 3분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성수기 진입하면서부터 이제 또 무선 충전기 공급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LED 부분 역시 또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휴대폰 쪽으로의 이제 사파이어 기관 이제 기판을 이제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3분기에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한솔 테크닉스는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 중기적인 접근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솔 테크닉스 지금 최근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이렇게 주가 최근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갤럭시 S4 판매량 우려 등이 좀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금일도 이제 보험과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봤을 때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중 한 10% 보고 있고 일단 가격을 제시해 드리자면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인 이제 29,000원을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하겠고요. 이 29,000원을 넘는 순간 에는 그래도 일단 먼저 더 단기적으로 3만원까지만 보고요. 손절가는 지금 25,000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부근까지 24,000원을 손절가로 다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상황 지켜보신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로도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한솔 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꽤나 좀 늘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가 현금이 90%로 그득 채워져 있고요. 포스코 ICT가 10% 비중으로 한 종목 들어와 있었죠. 네, 현재 10.9%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어떻게 할까요? 네, 포스코 ICT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좋고요. 지금 일단 차트 모양 좋고요. 일단 지금 최근 흐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래도 이 8,200원 부근이 지금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 8,200원 이미 수익을 많이 거두시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이 8,200원 부근이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내고 그래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8,200원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8,100원 부분을 일단 손절가로 다시 상향하고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9,000원 부분으로 상향을 해서 더 홀딩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ICT에 대한 AS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